안녕하세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석재호입니다. 비만이신가요? 우선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37.2%입니다. 10명 중 4명 정도는 비만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로 가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2년 성인 8억 7,800만 명, 어린이 청소년 1억 5,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90년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2배가 늘었고 어린이 청소년만 보면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 다이어트, 온 세상이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데이터로 본 세상은 30여 년 동안 꾸준히 건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인류라는 종 자체의 기본 특성이 비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면서도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이유야 따지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까요? 최후에 공개하면 나가시겠죠, 다들? 그건 바로 최대 효율에 대한 맹신입니다. 인간이 사는 대부분의 최대 효율은 아주 좋은 기준입니다. 10% 주는 적금보다는 3% 주는 적금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똑같은 목적지에 빠른 길이 있다면 빠른 길로 가는 게 이득인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최대 효율을 쫓는 습관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더 빠르게 가기 위해 계단이 아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더 편하게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이러면 우리 몸은 언제 지방을 소모할까요? 인간의 신체는 우리의 자아처럼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생존,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존에 필요한 건 뭐다? 그건 바로 지방이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신체 기관들은 지방을 아주 악착같이 잘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보기 좋은 몸이잖아요? 그러려면 근육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근육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신체 입장에서 근육은 필요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좀만 관리 안 하면 연비만 높은 근육 따윈 바로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PTSD가 올 정도로 많이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허벅지 운동해라. 가장 큰 근육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가장 큰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가 바로 기본적으로 크니까 키우기도 쉽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열량 분해도 신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연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비란 기름 1리터당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를 가냐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돈 또는 기름을 지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연비가 안 좋으면 기름을 더 많이 쓰고 주유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혹시 기초대사량이라고 아시나요? 사전적 정의로는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입니다. 아까 근육은 연비가 안 좋다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래서 사람들이 유산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운동도 같이 해라. 특히 허벅지 운동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벅지 근육만 키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도 키우셔야 하는 겁니다. 근육이야 운동하면 커지는 거 아는데 그걸 몰라서 못하시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없다, 방법을 모른다, 뭐 이유는 각자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작은 착각 한 가지, 여러분 여유는 만드는 겁니다. 본능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하고 오는 게 여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여유를 인생에 우겨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원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재우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6시에 일어납니다. 아침은 당연하게도 그러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출근을 합니다. 8시 40분에서 8시 50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재우는 동료들과 담배를 피러 갔다 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재우는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담배를 피고 사무실에 와서 30분간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오후 업무를 마치고 칼퇴를 해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려서 집으로 옵니다. 저녁을 안 먹은 재우는 흰 한 마리와 맥주를 시켜서 먹고 자정이 다 돼서 잠이 듭니다. 어떤가요? 대충 이 정도의 삶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비효율을 우겨 넣어야 할까요? 가장 베스트는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버스든 지하철이든 한 정거장 정도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포기 못하시겠다. 그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겠습니다. 지하철을 만약 탄다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는데 계단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하철에서 환승층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번 정도 오르는 곳이 있을 텐데 한 군데라도 걸으세요. 계속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좀 빠르게 걸으면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속도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이렇게 회사에 도착합니다.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사무실이 너무 높다고요? 시간만 아니라면 천천히라도 걸으세요. 퇴근하고 운동을 따로 하시겠다고요? 온전히 본인 계획대로 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본인은 할 수 있다고요? 그걸 못해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할 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무실에 도착했으니 동료들과 흡연 시간입니다. 솔직히 피러 갈 때는 사람인데 눈치 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세요. 유난 떠네 어쩌네 하는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그렇게 같이 가시고 올 때 계단을 타시면 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후다닥 뛰어가세요. 본인이 힘들어 하겠다는데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밥 먹고 흡연도 했습니다. 갈 때는 같이 갔더라도 올 때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하기 전부터 한 정거장을 걸어갑니다. 하차할 때도 한 정거장 전에 내립니다. 물론
물론 한승하며 이동할 때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만약 이러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집에 늦게 도착할 것입니다. 건강상 이 시간에 밥을 안 먹는 게 좋지만 일단은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차피 해야 되는 하루 중에 비효율을 우겨 넣었습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1만 보 정도는 거뜬히 나올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습관은 한 번에 와장창 하고 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개인별로 부담이 안 가는 속도로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오래 걸립니다. 3개월 만에 어쩌고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지만 99%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들 정답은 압니다. 근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하나씩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관만 삐까뻔쩍하게 관리하면 뭐합니까? 안에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습관은 뭐다? 그것은 효율 만능주의다. 대부분의 인생에서 효율은 아주 좋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신체에 한해서는 효율보다는 비효율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더 효율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못 찾으셨잖아요? 30점짜리 효율도 효과는 있습니다. 10점짜리 찾다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느니 지금 많은 30점짜리라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해야 30점이라도 쌓이죠. 누가 100점씩 턱턱 쌓으면 좋은 거 모를까요? 못 찾았잖아요. 계속 안 할 거잖아요. 지금 가능한 30점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건강한 하루였길 바라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